반세기 넘게 우리에게 추억의 맛으로 이어져 온 음료가 있습니다. 2025년 한 해를 노란빛으로 물들인 가공유 업계의 절대 강자, 바로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어린 시절 까슬까슬한 이태리 타월과 노고운한 온탕의 추억이 자동으로 소환되는 이 맛. 어느덧 나이 50을 훌쩍 넘긴 장수 음료가 됐는데요. 시작은 1974년 빙글의 전신인 데일유업에서 탄생했습니다. 당시는 군사정권 시절 흰우유는 귀하고 낯선 음식이었는데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서독을 방문했다가 우유 먹는 학생들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때부터 정부는 본격적인 우유 소비 장려 정책을 밀어붙이는데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흰우유 소비가 좀처럼 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일단 우유 자체가 생소한 데다 낙농 인프라가 막 형성되던 시기라 원가도 높았고요. 특히 이거 흰우유만 먹었다 하면 배탈이 나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책과 이런 현실 사이의 간극을 메워준 게 바로 이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바나나야! 이게 꿈은 아니겠지? 당시만 해도 있는 집 자식들이나 먹던 바나나를 앞세운 가공유로 호기심을 자극한 건데요. 흰우유만 보다가 처음 보게 된 노란색 우유, 거기다 고급 과일 바나나의 진한 향이라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할 수밖에요. 또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여러 개를 묶어 판매하는 번들이 실속형 소비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되는데요. 1998년 300억 원이던 바나나맛 우유 매출은 3년 만에 2배인 600억 원대로 급등했고 2007년 가공유 제품으로는 사상 최초로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합니다. 출시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바나나맛 우유는 국내 바나나 우유 시장 점유율 86.6%를 기록하며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죠. 아니,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그 맛을 인정받았다고나 할까요? 2025년 SNS를 강타한 이른바 바나나맛 우유 커피, 바나나맛 우유에 헤이즐넛 커피를 탄 꿀조합이 유행하면서 전 세계 관광객들이 한국 공항에서 가장 먼저 찾는 음료가 된 건데요. 여기에 에이펙 당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바나나맛 우유를 시민들에 나눠주는 모습이 포착되며 인기를 실감케 하는 일도 있었고요. 특히 바나나맛 우유 커피가 히트한 미국에서는 성장세가 더 뚜렷했는데요. 빙글의 미국 법인의 지난해 9월까지 매출액은 814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급등했어요. 국경을 넘나들며 한국의 맛을 알리고 있는 바나나맛 우유. 맛뿐만 아니라 왠지 모르게 귀엽고 무해한 단지 모양의 패키지 디자인도 인기인데요. 사실 이게 바로 한국 관광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한 1등 공신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우유라는 게 직육면체 팩에 들여져 있잖아요. 이 항아리 모양은 어디에서도 별로 본 적이 없는 독특한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항아리와 연계되면 한국적인 문화나 감성과 연계가 돼가지고 굉장히 신선하다. 실제로 달 항아리에서 착안했다는 단지 모양 바나나맛 우유가 출시된 70년대만 해도 엄청 고급 기술이었다고 해요. 70년대 중반에는 블로 몰딩을 하게 되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두께도 들쭉날쭉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시 기술로서는 단지 모양을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들어서 중간에 붙여내는 방식이 최선이었습니다. 독특한 개성이 된 단지 모양. 그런데 그거 아세요? 외국에서는 단지 모양이 아니라 이런 직사각형 멸균팩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 중국을 제외한 미국, 태국, 타이완, 뉴질랜드 등 30여 개 나라에선 대부분 이런 직사각형 패키지로 판매 중이라는데요. 바나나맛 우유는 말 그대로 우유라 유통기한이 짧아서 단지 용기 그대로 수출하면 팔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요. 결국 단지 모양 대신 멸균 처리를 한 후 이런 멸균 용기에 담아 수출하는 거죠. 그럼 혹시 맛도 다를까요? 일단 살균 방식이 다르면 당연히 맛 차이가 납니다. 살균 우유냐 고온 멸균 우유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거든요. 또 팩우유의 경우에는 향이 팩에 흡수가 되거나 종이 특유의 냄새가 섞일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 매출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용기 모양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추억으로 남겨도 괜찮다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맛은 사실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각적인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용기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혹은 포장을 까고 나서 마시는 것과 팩 우유에다가 빨대를 꽂아 마시는 거는 그 일련의 단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뇌가 맛을 다르게 인식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1초에 12개, 하루 100만 개씩 팔려나간다는 바나나맛 우유. 한국의 산업화와 세대를 관통하는 추억, 또 K관광의 산물로도 활약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 멀리 해외에서도 뚱뚱한 용기에 담긴 바나나맛 우유 본연의 매력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아니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이자 기념품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